자, 오늘은 374쪽의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 원래는 취소, 무효 그래야 되는데 무효가 먼저 와요. 그죠? 우리 또 무효가 더 익숙하죠. 취소보다. 그죠? 그러면 자, 무효는 한번 체계를 한번 잡아봤어요. 무효는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눠져요. 무슨 무효, 무슨 무효? 확정 무효. 무효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확정 무효. 여기 반대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무효이기는 하는데 유효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유효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확정 무효는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그러면 또 절대적 무효에서는 또 두 개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는 사회질서 위반, 사회질서 위반. 여기는 자, 적법에서 효력 규정 위반. 이렇게 한번 나눠 보고요. 그러면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비교하면 어느 게 많을까요? 당연히 확정 무효가 많겠죠. 여기만 보더라도.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전체에서. 처음에 자, 무권 대리. 무권 대리의 법률 행위, 대리 행위. 자, 여기에는 본인한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에게. 무권 대리에서 본인한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떨 때 효력이 생겨요? 본인이 추인하면. 추인 안 하면 확정 무효가 되는 거고, 추인하면 유효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어요? 무권리자. 무권리자 처분행위. 여기도 마찬가지. 권리자가 뭐 하면? 추인하면 유효. 추인 안 하면 확정 무효.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 토지 매매 계약 체결했어도 허가 얻기 전까지는 무효. 근데 문제는 이 세 개 다 추인하냐 안 하냐 결론이겠죠. 추인하면 그때부터 소급해서. 원래 추인은 나중에 인정하는 것이 추인이잖아요. 그러면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세 개는 그때가 아니라 소급해서 예외적으로. 그래서 추인하면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 유효가 되는 거예요. 확정 유효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뭐 하면? 추인하면. 여기는 뭘 얻으면? 허가를 얻으면. 그러니까 추인이나 허가를 하면 확정 유효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세 개 잘 물어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추인을 안 했어, 거절했어. 그럼 뭐예요? 확정 무효가 되는 거예요. 확정. 무효로 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추인하냐 허가 이 문제고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차이는 뭘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응? 절대적 무효는 누구한테라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상대적 무효는 특정인한테는 주장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진에서 상할 수면 무효죠. 통정허위 표시 무효죠. 근데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절대적 무효에서는 선의 3자를 할지라도 그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분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으면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많을까? 상대적 무효가 많다. 당연히 절대적 무효가 많겠죠. 그럼 상대적 무효 꼴랑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3개밖에 없어. 그래서 비진이. 비진에서 뭐예요? 상할수. 비진에서 상할수는 무효예요. 근데 상대적 무효예요. 왜? 선이 상대에 대항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 둘이 짜고 가장 매매한 거 있잖아요. 이거 무효예요. 그러나 선이 3자에 대항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 착오를 이유로, 사기를 이유로, 강박을 이유로 뭐 했어? 취소했어. 그러면 어찌요?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선이 3자에게는 대항해 못해. 그래서 이 3개가 상대적 무효.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절대적 무효겠지.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적법에서 효력 규정에 반하는 거 무효잖아요. 강행 규정에 반하는 거. 뭐 개별법 있고 정책 목적 있고. 그럼 여기는 하나 덧붙이면, 자, 여기 위에는 적법의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확정 가능. 가능해서 뭔 가능? 원시적 불가능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확정해서 확정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경우. 의사 능력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일수 위반. 차이는 뭐예요? 여기 차이는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 그 여기도 무효고 여기도 무효요. 그것도 다 절대적 무효이니까 이 무효 가지고 선이 3자한테 대항할 수도 있어. 그것까지도 똑같아. 근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일까? 사일수 위반은 그냥 무효요. 고약한 무효요. 고약한 무효. 왜? 뭐가 적용되니까? 불법, 원인, 급여.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 제공하면 무효니까 안 해도 되는데 했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돼, 안 돼? 반환 청구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 불법 원인 급여잖아요. 근데 사회질서 위반은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돼, 안 돼? 적용되는 거지. 우리가 103조 104조 위반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효요. 내가 무효 마음이 효력이 없어. 그럼 이행 안 해도 되는데 이행을 해버렸어. 돌려달라고 한다, 못한다. 대표적으로 첩계약 하면서 부동산 하나 증여를 했어. 그 첩계약 무효지. 그럼 증여도 무효지. 무효니까 안 줘도 되는데 이미 줬다고. 돌려달라고 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불법 원인 급여를 적용하니까. 그럼 여기는 뭐예요? 103조 몇 조? 104조가 되겠지.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는 불법 원인 급여 적용해야 하네, 이쪽은. 자, 이쪽은 불법 원인 급여 적용해야 하네. 적용 안 하죠. 그러니까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였어. 그럼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행을 했어. 그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적용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는 불법 원인 급여.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선의 3자에게 태양하냐 못하냐. 그 문제죠. 그 다음에 자, 확정 무효는 추인이나 추인 대상이 아니냐. 그 문제겠죠. 그러면 자, 추인 하나 더 가면 무효행위 추인도 있고 무효행위 뭐도 있어? 전환도 있어. 전환. 그러니까 전환이나 추인은 확정에서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아래는 되고 안 되고 되고. 그러니까 요놈 두 개는 요놈 가지고 구별하는 거고 당연히 이쪽은 추인되는 거니까
요놈 두 개 구별은 선의 3자에 대항하냐 못하냐 구별하는 거고, 요놈 구별은 불법인 구별과 적용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체계를 잡으시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보실게요. 그러면 374쪽의 문제 1번.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되지 않는 것은 뭘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유동적인 거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유동적인 거. 그러잖아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디에 해당? 여기 있잖아요. 사다리 타봐. 104조니까. 뭐예요? 확정이죠. 확정되지 않는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기억은 X. 그러면 1번은 아웃이네 일단. 자, 니은번 갑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요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요. 마무리하고 가게요. 무효 반대는 뭐예요? 유효죠. 그렇죠? 무효 반대는 유효. 그 법률행위 효력이 있으면 뭐예요? 유효. 효력이 없으면 무효.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고? 법률행위가 있을 것이고.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대표는 계약이잖아요. 계약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유효도 두 개 나눠져요. 확정 뭐가 있고, 유효가 있고, 유동적 뭐가 있어요? 유효가 있어요. 근데 확정 유효는 시험에서 물어볼 일이 있어, 없어? 완벽하니까 물어볼 일이 없어. 그럼 우리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무시. 그리고 이제 유동적 유효. 이거는 뭐이기는 한데, 유효이기는 한데, 무엇이 붙어 있어? 취소 사유가 붙어 있어. 그럼 민법 전체에서 취소 사유는 몇 개가 있을까? 몇 개 있어? 취소 사유. 4개.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얘는 왜 빨간 걸 쓴 거예요? 절대적이니까. 어느 누구한테라도 취소할 수 있잖아. 선의 3자가 됐든, 선의 3자 하나아버지가 됐든, 아기가 됐든, 선의 관계없이 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제한 능력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잖아요. 돌려줄 때 다 돌려줘. 현존 이익만 돌려줘.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돌려줘. 그 다음 뭐 있어요? 착오, 사기, 강박. 이 세 개는 하얀 걸로 썼어요.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해 못해. 취소를 가지고 대항을 못하는 거잖아.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절대적이니까 선의 3자, 악의 3, 다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절대적인. 여기는 상대적. 그러면 유효인데 취소 사유 있는 거는 이 하나, 둘, 셋, 넷. 제, 착, 사, 강밖에 없다. 그러나요? 취소 사유. 여기까지 하고,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제 취소권인데, 취소권자가 행사를 하면 안 하면 그런 거예요. 행사하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 무효가 되니까 열이 가겠죠. 열이 간다는 얘기예요. 열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취소권자가 행사를 안 해.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우리는 추인 그런 거. 추인. 나중에 인정하는. 취소권자가 취소 사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취소 안 할래. 왜냐하면 취소권자는 지 마음이잖아요. 지한테 유리하면 취소가 안 하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1억짜리 부동산을 1억 5천에 판 거야. 그럼 이익 받잖아요. 취소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지 마음이니까. 취소권은 권리잖아요. 나 안 할래. 그게 뭐예요? 추인. 추인을 내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 명시적으로 하는 걸 우리는 무슨 추인? 임의추인.
아무 말이 없는 거야. 다른 행동을 해버린 거야. 그게 묵시적으로 하는 거야. 묵시적으로 하는 게 무슨 추입? 법정 추입.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취소에 다시 할 거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문제 들어가 보자. 그러면 니은번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그럼 제한 능력자잖아요. 유효인데 유동적이요, 확정이요. 제한 능력자니까. 사다리 타봐. 유동적. 그럼 여기서 확정되지 않는 것은 유동적을 고라는 이야기잖아요. 문제에서. 문제도 분석을 못 해가지고 문제를 접근 못 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니까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 뭐예요? 무권 대리인 법률행위 뭐예요? 유동적. 그러잖아요.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 유동적 무효잖아요. 여기서는 유동적인 곤란라고 그랬잖아요. 확정되지 않는 곤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니은 당첨, 디귿 당첨. 그 다음에 니을은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 명의 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확정 무효예요. 확정이 확정. 확정 유효예요. 이거는. 상호 명의 신탁은 우리가 부동산 명의 신탁은 무효지만 상호 명의 신탁은 유효예요. 유효. 확정 유효. 그 다음에 미음번 보니까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 강박으로 인한 12년 전에 한 부동산은 증여. 그럼 강박이니까 취소해야 되잖아. 근데 이 취소권은 물론 취소권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유동적이기 때문에 오래 놔두면 안 돼. 거래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채택기간을 두는 거예요.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10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이니까 10년 지나버렸잖아. 그럼 뭐가 됐어? 확정 뭐가 돼버린 거예요? 유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유동적인 거는 니은과 뭐예요? 디귿. 답이 몇 번? 2번. 자,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자, 2번은 들어가 볼게요. 법률행위가 확정되지 않는 것. 이걸 잘 물어보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기억본 봐봐. 상대방과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자, 통정허위 표시 어디가 있어? 여기 있잖아요. 상대적, 사다리 타봐, 뭐예요? 확정적, 유동적이요. 확정적이잖아. 여기서는 유동적인 그냥 곤란하겠죠. 확정적이지 아닌 거에 했으니까. 그럼 기억본 확정적이네. 통정허위 표시는 확정이잖아요. 무효가 확정무효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무권 대리는 상대방이 거절하는 의사표시. 자,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인데, 근데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유동적 무효예요. 근데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어. 상대방이 추인을 뭐 해버렸어? 자기가 한 법률을 뭐 해버렸어? 상대방이 철회해버렸어. 그러니까, 자, 무권 대리 보자고. 갑에 X 토지가 있는데, 자, 대리권이 없는 을이 이 토지를 갖다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 물론 애는 대금을 줬겠지. 대금을 받아서 이렇게 갖다 갈 수도 있고요. 직접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리권이 있어 없어? 그럼 예를 들면 무슨 대리? 무권 대리잖아요. 무권 대리가 여기는 효과 원투니까. 자, 효과 원에는 자, 이 무권 대리가 본인은 두 개 할 수 있잖아요. 추인 할 수도 있고 추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한테도 두 개 있죠. 최고권과 뭔 권 있어요? 철회권. 여기는 이제 선의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보세요. 본인이 추인 거절했어. 그러면 이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 무효가 되겠죠. 본인이 추인 거절해버려.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이게 매매 계약이. 그쵸? 그러면 자, 병이 철회를 해버렸어. 선인 경우는 철회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철회한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추인 거절. 그러니까 상대방이 추인 거절한 것이 철회권. 본인이 추인 거절한 것이고. 그러니까 추인 거절은 서로 나는 그거 싫어. 안 할 거야. 그럼 본인이 추인 거절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추인 거절 우리는 철회권이라고. 처음 들어보죠, 이거. 맨날 철회권만 했지. 철회권이 추인 거절인 거 몰랐죠. 이게 추인 거절이에요. 상대방이 추인 거절하면 철회권.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유동적 무효 행위가 법률행 확정 무효가 되는 거죠. 추인하면 소급해서 확정 유효가 되는 거고. 소급전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무권 대리는 상대방이 상대방 동그라미. 거절한 의사표시. 이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철회. 철회해버렸잖아. 철회는 언제 하는 거예요? 유효일 때 하는 거예요? 유동적일 때 하는 거예요? 아니죠. 확정적일 때 하는 거예요? 유동적일 때 하는 거예요? 철회. 유동적일 때만 하는 거예요. 철회. 확정적일 때는 철회가 안 되는 거예요. 철회. 그래서 자, 상대방이 철회해버렸으니까 상대방이 거절이 철회예요. 철회했으니까 확정 무효가 됐겠죠. 자, 디귿번. 상대방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사유죠. 강박. 강박 들어있네. 강박 여기 있네. 그런 게 뭐예요? 유동적이죠. 자, 당첨. 문제에서 유동적 골라라고 했으니까. 자, 니을번. 조건부 권리를 처분한 행위. 자, 조건부 권리도 상속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확정이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니까, 자, 소유권 잘라. 유보부 잘라. 매매. 이게 뭐예요? 할부 매매를 우리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할부 매매. 그러면 내가 저 금호월드에 가서 테레비 1,000만 원짜리를 5개월 할부로 샀어. 5개월 할부니까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2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처음에 200만 원 주고 TV를 가져와서 내가 집에 보고 있어. 그럼 내 거요? 그 판매자 거예요. 언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돈 다 줬을 때. 1,000만 원이니까 5개월로 나눠서 5회 할부잖아요. 마지막 200만 원을 입금했을 때 비로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할부 매매라고 해요. 할부 매매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래. 그러면 잔금도 안 줬으니까 내 거가 아니지. 그래서 이걸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 또 유동적 유효를 뭐라고요? 할부 매매. 언제 확정 유효로 가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가. 잔금 완납 시. 잔금 완납 시. 잔금 완납 시 확정 유효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75쪽에 자, 3번 가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착오, 1번 착오. 무효요 취소. 취소. 그 다음에 2번은 기망. 기망이 사기잖아. 그러니까 취소. 자, 3번은 대리인이 사기했잖아요. 사기잖아요. 취소. 본인이 사기하든 대리인 사기하든 동일인으로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4번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불법 조건. 사회질서 위반이요? 그럼 뭐예요? 무효잖아요. 답이 4번이네. 자, 5번은요.
착오인데 누가 유발했어? 상대방이 유발했어. 그러잖아요. 착오니까 취소. 자, 무효 취소가 사람들이 막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틀만 잡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 틀을 못 잡으면 맨날 어렵고. 자, 5번 가겠습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 틀린 거 가입표.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봅니까? 자, 추인 나왔죠. 추인. 무효행위 추인 있잖아요. 자, 무효행위의 추인. 그럼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외우시냐면 무활추세 이렇게 읽으세요. 자, 무효잖아요. 자, 무효는 추인이도 일단 무효예요. 근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야. 그러니까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뭐로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자, 민법 139조에 나와 있어요. 139조. 139조가 무효행위 추인인데 무효는 추인해도 일단 효력이 없어.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38조 전환이 있어요. 전환. 자, 이거를 우리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그래요. 무효행위의 전환. 자, 이거는요. 여기 위에는 무활추세잖아요. 여기는요. 자, 무효인데 전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은 무활추세 그러잖아요. 여기는요. 무효 전환이에요. 어떻게 되는 전환은? 응? 여기는 자 일단은 무효행위가 존재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다가 그런 거예요. 무다가. 그럼 무는 뭐예요? 무효잖아요. 무는 뭐예요? 무효. 무효인 법률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효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이 법률은 무효이지만 다른 법률행위로서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적 의사. 그래서 무효행위가 존재하고 다른 법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 사람이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을 했을 것이라고 의혹이 되는 거예요. 가상적 의사. 그러면 이 경우 유효로 전환이 돼요. 한 예로 이거잖아요. 자, 옛날에 설명을 했었는데 갑하고 을하고 A하고 B하고 자 여기는 자 부부지간이에요. 근데 자가 없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15년이 됐는데 보면 많다 적다?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가 없는 거예요. 별 방법을 다 해봤어.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더 이상 못 기다려요. 그래서 뭐 하기로? 입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가 없으니까 뭐 하기로?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입양하는 게. 근데
A하고 B는 자 10대 후반이요. 둘 다다. 우리 뭐 TV 고등 뭐 나오던데 고등 엄마인가 봐. 둘 다 불장난해가지고 뭐가 생겨버렸어. 자가 생겨버린 거야. 근데 얘들은 능력이 없어. 능력도 없고 또 어떤 수치심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애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입양기관에 이제 입양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어. 근데 마치 각과 을이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갖다가 열이 뭘 시키는 거예요? 뭘 시키는 거예요? 입양시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과 을은 지금보다는 애가 성장 과정까지 잘 키울 자신도 있어. 친자식 이상으로. 능력도 있고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근데 애가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상당한 갈등이 유발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하면서 뭘로 둔갑시켜? 친자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남의 자식 갖다가 입양을 한 거는 유효예요. 근데 만약에 친자로 등록한 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건 무효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남의 자식을 입양하면서 뭘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친자로 한 거예요. 그럼 친자로서는 무효예요. 근데 이게 입양으로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그러면 갑과 을이 남의 자식을 자기 뜻은 좋지만 입양을 안 하고 친자로 한 것이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최소한으로 입양을 했겠어, 안 했겠어? 했을 거 아니라고. 어차피 입양하기로 마음 먹었었으니까. 그게 뭐예요? 진짜 의사의 가상적 의사. 가상적 상상 의사. 그러면 무다가 그러면 무효가 유효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례만. 그러면 다 시적으로 와버린 거예요. 우리 어디 풀다가 이리 와본 거요? 어? 4번? 5번 풀다 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 5번에 봅시다.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자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무효행위는 추인할 수도 있고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두 개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살다 보면 아플 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어디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낫잖아요. 법도 마찬가지. 어딘가 모르게 하자나 결함이 있어서 이게 무효 취소가 됐어. 근데 다시 유효로 전환시킬 수 있으면 전환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도 치료를 해줘야 된다니까. 사람처럼. 그 치료하는 것이 뭐예요? 추인이나 전환 우리는 치료라고 그래. 추인이나 전환을 뭐라고요? 치료하는 거라고. 사람만 치료한 거 아니요. 법도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추인이나 전환이라니까. 그래서 추인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그때부터 추인은 나중에 인정한 것이니까 원칙은 그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이요. 그렇지만 무권대리 법률행위, 무권리자처분행위, 토지를 하고 이 세 개는 소급표를 인정해 줘. 외적으로 뭘 인정해 준다고? 소급표를 인정해 준다.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리 인정해 준다. 소급표 인정해 주는 것은 예외로 가는 거예요. 원칙이 아니에요. 추인은 그때부터인데 이 세 개만큼은 소급표를 인정해 준다. 소급표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 1번은 맞아 틀렸어. 지금 여기에서 뭐 무권 대리네,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토지걸 허가 구역이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지. 소급이 아니라. 1번이 답이에요. 2번 추유 요건을 갖추면 잘라.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추인도 허용된다. 그렇죠?
사고, 사기, 강박도 뭐예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했어? 추인했어. 그러면 추인 허용되잖아요. 왜? 절대적이니까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이니까 추인이 가능해요. 절대적은 추인 안 돼요. 그리고 절대적은 누구한테라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상대적은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자, 3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다, 아니다. 절대적이니까 추인 대상이 아니지. 상대적은 추인할 수 있지만 이거는 추인이 안 되는 거죠. 절대적인. 자, 4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이행했어. 그럼 뭐예요?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만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 이행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내가 이행을 해버렸어. 그러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돌려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손해난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헷갈리는데,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이건 내 생각이야.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손해를 안 받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폭리행위가 무효로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를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회질서 위반이 여기잖아요. 103조, 104조잖아요. 103조, 104조. 자, 이쪽으로 오면 103조하고 104조는 추인 안 돼요. 전환도 안 돼요.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은 안 돼요. 단 뭐에 한해? 폭리행위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104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무엇이 돼요? 전환을 인정해줘. 그러니까 잘 물어봐.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 104조에 한해서.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틀린 거 발표하시고. 자,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방금 했어. 예외적으로 전환되죠? 여기서 어떤 그 판례가 나오냐면, 순수 자연인인 88세 노인이 10억짜리 임야를 중개업자한테 1억에 지금 판 사건이었어. 그러잖아요. 무효잖아요. 근데 그 중개업자가 매수인이 나머지 9억을 가지고 가서 노인한테 드리고 용서해달라고 싹싹싹 빌었어. 3일 동안, 4일 동안. 그러니까 노인이 용서해줬다고. 그게 뭐예요? 무효행위 뭐예요? 요것만 돼. 다른 건 안 돼.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 얻으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는데 관할관청에서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 버렸어. 그럼 확정 무효가 되겠죠. 자,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 매매를 추인한 경우, 통정 허위 표시를 추인을 했어. 그럼 추인 동그라미.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해요? 추인한 때부터 유효해요? 추인한 때부터. 자, 추인은 나중에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소급표 있는 건 이것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건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요 세 개만 소급표 있고 나머지는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답이 3번이네.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적극가담 동그라미. 그럼 뭐예요? 그렇죠. 무효예요, 무효예요. 적극가담하면 무효. 무효. 그러니까 갑이 자기 엑스 토지를 을한테 팔고 중도금까지 받고 나서 이 토지를 가지고 병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버렸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설정은 그냥 설정해서 적극가담해서 설정을 했어. 적극가담해서 설정했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거? 이중매매 법리 똑같이. 매매가 단지 저당권 설정이 어차피 처분행위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매매, 배임행위 동그라미, 적극가담 동그라미. 그럼 사회질서 위반, 이중매매 법리에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5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확정 무효가 됐다고. 그럼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이 있는 사유가 무효로 되는데 책임이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무효는 누구라도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본 놈이든 이익 본 놈이든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자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책임이 없는 자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니까 시간이 45분이거든요. 어중간하니까 아예 10분 쉬었다 하죠.